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조정인데요. 그래도 색깔 있는 시장, 또 이제 섹터별 장세의 흐름은 이어졌다고 보여지고요. 크게 부담 없는 조정 정도를 최근에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어떤 변동상, 또 이제 매크로 딸에 이제 역행할 수 있는, 또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아직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은 불확실성보다는 다소간의 이제 뭐랄까요, 불안 요소, 요 정도 수준 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보다는 추세 상승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략적인 어떤 스탠스를 매칭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시장 체크하면서 유한양행 오늘도 굉장히 강했죠. 바이오 업종이 이제 주도주라고 이제 커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한국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이 두 개가 이제 탄생할 걸로 예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밀러 쪽에서는 램시마 계열이 이제 블록버스터 이제 대열에 이제 올라섰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제 신약은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제품이 두 개가 탄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당연히 그 두 개의 기업은 향후 이제 우상향의 기조를 좀 보이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유커 기관의 최대 수혜주, 역시나 최근에 중국 모멘텀이 강하게 불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관련 주도주가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최대 수혜주 무엇일까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필승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 빠졌습니다. 거래대금 8조, 코스닥은 1.1% 빠져서 882포인트, 거래대금 12조. 양시장 모두 어제 이어서 최근에 계속 하락 종목수가 더 많죠. 오늘도 양시장 모두 약간 하락 종목수가 많았고, 수급 구도도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1,700억을 순 매도했으니까 적진 않았고요. 나머지 쪽은 크진 않았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2,500계약을 순 매도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57조로 꽤나 좀 올라오는, 고개인 수급은 좀 올라오는 흐름. 신용 융자 잔고는 소폭 줄어들었네요. 20조 2천억 정도. 어제 이제 미국장 역시나 이제 좀 조정을 받았죠. 나스닥은 이제 강보합을 냈긴 하지만 다우하고 S&P는 0.5, 0.28% 약세를 보였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네요. 이 부분이 이제 부담이지만, 이 정도 신고가를 내는 상황이면 지수가 한 2, 4% 빠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이게 큰 추세 변동 요인이 아닌 상황이고, 추세 상승으로 가는 흐름보다는 일시적 상승의 어떤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리스크적인 요소가 발동되고, 우리 경기 침체의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경기가 이제 좋으면서 생각보다 좋은 어떤 상황, 미국 경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생되는 현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니케이, 항생, 홍콩, 대만 다 플러스, 상해만 좀 빠지는 흐름이었지만 나머지는 좋았고요. 한국 증시가 좀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피 지수 얘기 5일선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정도. 코스닥 역시나 5일선 오늘 왔다 갔다 올랐다가 내려갔다. 해석하긴 좀 어렵죠. 오늘 흐름 갖고 예상할 수는 없고, 어쨌든 조정받는 그런 위치 흐름 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종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 거래대금은 줄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이제 이탈시킨다는 개념보다는요, 좀 조정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식이 항상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주식하시는 기간에 거의 70%, 80%의 시간 기간은요, 증시는 하락 내지는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왔다 갔다 그냥 하락 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 멘탈, 이 부분을 관리하고 우리가 보다 더 이제 기준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움직이는 이 시세 흐름에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계좌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서 이제 계속 바라보면요,
사실 누구나 인간이라면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제 딥해지고, 예를 들면 좋을 때는 막 붕 뜨다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숱한 어떤 나날들을 뭐 저도 이제 증시 환경 속에서 이제 겪으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단련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하루 이틀 상간의 어떤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뭐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그냥 대충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요. 의미 없어요, 별로.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별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지금은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한 전략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시간 투여를 하고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분석은 제가 별로 하지 않는 겁니다.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보시면 장기 평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시기고, 저점은 찍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근데 왜 못 가냐? 특히나 이제 우리가 궁금한, 또 셀트리온 그룹은 왜 못 가냐?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 왜 못 가냐? 명확합니다. 이유는 명확히 알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수급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냐? 아니, 바닥 찍고 이제 상승한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잖아요. 단기 수급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알 수 없어요. 근데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되는 지점이고, 또 이제 주매천 가격도 15만 원 나왔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간다고 좀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1, 2주 상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업종에 이런 흐름이 전개됐다는 건요, 뭐냐면 이제 주도주군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주군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주군. 우리 확실하게 이제 그 기준을 갖고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도주군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주군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 그룹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높은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예상하기로는 합병에 대한 이슈가 워낙 크니까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다는 전망을 좀 했는데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엄청난 퍼포먼스의 수익률은 사실상 단기 수급이 쭉 이렇게 이동한 측면이 이제 큰 종목, 그런 쪽에서 이제 발생될 텐데요. 지금은 여느 과거의 이제 바이오 업종의 흐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주 몇 종목에 국한된 상승 흐름을 좀 낼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한양행 같은 요런 기업이 많이 올랐지 않느냐 하지만, 이거는 오른 것도 아니에요. 주도주가 됐다는 건요, 이건 이제 살짝 올려놓은 개념이에요. 이제 개인 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가격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은 이런 것들 많이 사지 못하거든요. 근데 누가 많이 사냐면 스마트한 집단들 있죠. 큰손. 그래도 한 수십억 대 이상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좀 이 투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이뤘죠. 성과를 이뤘다는 건요, 상당한 스마트한 기준들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자 집단들은 지금 주도주로 올라섰고 이렇게 올라섰다는 것 자체는 이제 추가 상승을 이제 앞두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스마트한 머니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21선 눌림목 지지선을 보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스마트한 머니 집단들은 이미 이제 눈치채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개인 투자들은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더 사모으려고 이제 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스마트한 머니 집단들은 오히려 이제 정별로 올라섰고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주도주 라인에 물량을 더 탑승시키고 비중을 확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큰 손들이 진입하고 이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한양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들은 이제 뚜렷하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셀트리온 3사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셀트리온 3사 앞으로 주도주고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압도적인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인기를 얻겠지만,
저는 아주 뭐 제 생각 그대로 표현합니다. 합병하면 저도 이제 상당한 수익의 퍼포먼스를 좀 낼 줄 알았는데 지금 놓고 보면 단기 수급이 그다지 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추측컨대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전략을 좀 변경을 해야죠. 예, 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곳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을 텐데 오늘같이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플러스 흐름을 내고 21선 지지력을 보였던 이런 유한양행 같은 이런 기업들의 스마트한 머니 집단들이 집결하고 있고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시장은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선택은 이제 각자의 몫인데 결국 이제 내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진 주식이 결국은 갈 것이라고 자기 이제 뭐랄까요 생각을 이제 그대로 이제 고수하면서 이제 하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어떤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LOT 베큐um 같은 기업이 최근에 21선 눌림목 조정 나왔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튀는 뭐 갑자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석하시고 판단한다면 지금 시장 구도는 분명 종목별 장세 흐름 속에서 상당한 어떤 움직임들을 또 이제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오늘 시장 흐름들 뭐 체크드릴 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초전도, 맥신, 오늘은 뭐 양자 컴퓨팅 관련 테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쏠림 현상과 이제 뭐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요 이제 그 키움증권에서 나온 바이오 리포트 좀 체크드릴게요. 신약 시장의 황금 알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하고 레이저 티니바하고 그 이제 SK 바이오팜의 이제 뇌전증 치료제 그리고 GLP 이제 당뇨 치료제가 이제 비만 치료되면서 다양한 어떤 적응증 쪽으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있는데 굉장히 핵심 내용을 잘 짚어내시고 있어요. 요 키움증권 리포팅이 2차 전지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2차 대전해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흐름이 경쟁이 좀 이제 크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쪽인데요. 이게 이제 주식 쪽에서는 가장 임팩트가 큰 쪽이고 지금 이 바이오 업종이 이제 메인스트림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주도주 라인을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리능 지판과 기술 이전은 과실이다 해서 22년 기준 1조 이상 판매된 국내 신약은 램시마 패밀리가 유례다. 향후 글로벌 블록버스터 연매출 이제 10억 불 이상 가능 신약으로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그리고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나자 이 두 개가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텐데 사실 뇌전증 이 중추신경계의 이제 약은요 기존에 쓰던 걸 계속 쓰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신규 환자 대상으로 이제 주로 이제 침투가 되기 때문에 이 침투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암은 이제 우리가 뭐 딱 이제 생각하면 폐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침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내성 생기는 약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새로운 약에 대한 니즈가 커서 사실상 폐암 신약 같은 경우는 침투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코프리의 이제 이 10억 불 돌파는 29년 예상되고요. 하지만 이제 4분기부터는 영업이 흑자 전환의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리 주가에도 SK 바이오팜 주가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유한양행인데요. 10월 이제 유럽에 이제 에스모학회가 있죠. 지금 8월 23일이니까 모멘텀에 이제 일정도 굉장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나자 병용 폐암 1차 치료제 3상 결과 발표가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 발표 시 연내 미국 허가 신청에 들어갈 걸로 보인다. 24년에는 렉나자 국내 1차 치료제로 판매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가버스터 이 GLP-1 당뇨 치료제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확장이 된 이 GLP-1 작용제와 다경작용제가 10월 유럽 당뇨학회 마흔조로 비만 신약 승인
릴리 노보의 호실적 발표. 뉴욕 증시의 시총 1위 기업으로 올라선 게 바로 일라이 릴리입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지금 이 헬스케어 업종에 그 기대감을 지금 여기서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릴리 노보의 호실적.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적응증 확장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건 뭐 신약에 대한 일시적 신약 트렌드가 아니라 메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의 모멘텀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대사질환 신약은 바이오텍이 개발하기는 대규모 임상과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어렵기 때문에 이 작은 바이오텍들이 하기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작은 바이오텍들은 이제 항암제 계열로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 항암제로 이제 하는 게 가장 주가 퍼포먼스 기대감을 이제 낳는 부분이고, 큰 업체들이 주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뭐 이제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이 하는 게 당연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약 부분에서 좀 체크를 좀 더 이어가서 체크를 좀 해드리면, 결국은,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한 3년 차쯤 되면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폐암 중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뭐 거의 대부분이요. 8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EGFR 변이 이제 치료제잖아요. 예, 표적 치료제. 근데 이제 요 EGFR 변이는 아시아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절반 이상이 아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이입니다. 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KRAS 요 이제 변이가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이제 EGFR 변이인데요. 그만큼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게 또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레이저 티닙은 이 3세대 EGFR TKI 비소세포편 치료제, 현재 주요 치료제는 타그리스가 있죠. 작년 매출액 자체가 54억 불, 거의 7조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 4년 차에 18억 불 이제 2조를 넘어섰었죠. 출시 첫해 4천만 불, 이미 이제 출시 둘째 해에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출을. 그래서 이제 유한양에게 레이저 티닙의 경우에는 글로벌 폐암 1차 치료제로 출시를 한다면 3년 차에 약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타그리스와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좀 되고 있고, 오는 10월 에스모 학회에서 긍정적인 데이터 확보 후 연말 허가 신청하게 되면 이르면 24년 중순 또는 24년 내로 출시가 전망이 되죠. 출시 3년 차인 26년에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 유한양의 주가가 26년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죠. 그러면 10월 에스모 학회 전에 10월 에스모 학회 전에 주가를 이 26년도 매출 1조가 될 걸로 예상되는 이 기대감을 이 한두 달 상간에 다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죠. 이거 나와버리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지난해 10월 25년까지 제약사업부 매출 60억 불 목표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5가지 프로젝트가 각각 600억 불이네. 50억 불 가치가 있을 걸로 강조했는데, 그 중 하나가 레이저 티닙입니다. 병용 임상.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이 인정한 파이프라인입니다. 결국 이제 경쟁 약물 대비해서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앞당겨 발표하는 부분들은. 또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매출 이제 10억 불 달성하는데 8, 9년 정도가 소요됐다. 주요 이제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 엑스코프리도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조금 늦어졌어요, 사실. 10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출시 뒤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성 및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리얼 월드 데이터가 쌓이고 신약 브랜딩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그 속도를 이제 내는 흐름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유한양행 또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최근 시장 내에서도 강한 흐름들을 좀 내어주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아까 이제 GLP-1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대장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받아서 이제 매력적인 좀 가격대까지 내려온 걸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의 어떤 주도력을 지니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뭐 신규 상장주 보로노이 비롯한 루닛 비롯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유한양행 또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또 이제 SK 바이오팜은 주도주라기보다는요. 사실 뭐 역배열 상황 속에서 이제 장기 평선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견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의미 있었던 또 종목 중에 하나는 큐리언트죠. 이제 항암제 공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한가를 만드는 상 보냈어요. 의미가 크죠. 보로노이드 8% 상승으로 21선 조정을 좀 매듭을 지으려는 모습과 또 사이토젠 같은 기업이 최근에 이제 저점을 계속 지지력을 보인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 또 이제 반도체 이제 뭐 업종도 오늘 뭐 조정받긴 했지만 상승세 보여준 알로티 백큐이라든지 또 해성 DS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고, 2차전지 기업들은 역시나 이제 주도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도주가 쉬었어요.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PM 이런 기업들 쉬었고, 펄어비스는 오늘 신작에 대한 발표, 이 부분이 조금 신작 영상 공개하면서 재료 선물이죠. 이런 것들은 근데 세게 빠지네요. 역시나 이제 그 센티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WCP도 오늘 6% 빠지는 흐름으로 꽤나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에 이제 기업들은 좀 발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반도체 쪽이나 이제 이쪽은 조금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들 보여줬던 것 같고, 또 호텔신라하고 파라다이스는 지금 거래 급감시키면서 계속 이제 논리목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들.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고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이 탑픽은 호텔신라예요. 중국 단체 관광객 귀환의 최대 수혜주에서 동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귀환의 최대 수혜주다. 면세점의 사업 비중이 높을 뿐더러 긴 업력을 바탕으로 한 여행사와의 네트워크는 경쟁사 대비 많은 단체 여행 상품에 동사의 면세점이 여행 코스로 추가될 수 있는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유통업종 최선호주로 추천한다. 해서 중국 단체 관광 귀환 최대 수혜주로 한화증권에서 이제 꼽고 있고요. 단체 관광 상품에 면세점이 여행 코스로 포함이 되죠. 이 말인즉슨 면세점이 단체 관광 재개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화장품은 간접적인 수혜주죠. 아니, 간접적이라는 게 화장품 안 살 수도 있잖아요. 후발주자 대비 동사의 긴 업력을 바탕으로 한 여행사와의 네트워크는 동사만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이다. 단체 관광객 귀환으로 면세점 업의 본질 변화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기대되며 기존 주력 고객인 따이공 대비 단체 관광객의 판매 마진이 높다는 점을 감안시 실적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체 관광객 중심의 시장에서 면세점의 PE 상단은 30배다. 그럼에도 목표 PE를 25배 적용한 것은 단체 관광 재개 초기 국면에서 단체 관광객과 따이공이 공존된 시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텔신라를 중국 단체 관광객 기환의 최대 수혜주로 한화증권에서 꼽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을 공감하고 계속 탑픽, 중국 모멘텀 탑픽은 호텔신라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유한양행의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결승전 임박.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가장 불꽃을 튀길 수 있는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사가 이제 한 달 앞서서 발표를 하는데요. 9월 11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또 이제 화학 병용
EGFR 폐암 1차 치료제 3상 연구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데이터가 먼저 발표되는 만큼 데이터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며 비교 기준이 되죠. 근데 이제 요게 나온다고 하락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다음 이제 한 달 뒤, 그 다음 한 달 뒤 10월 달에 요 이제 유한양에게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는 내년도 내후년도 퍼밸류에이션을 한 30배 정도로 좀 잡고 있고요. 결승전 임박 제목이 아주 눈에 띄네요. 그래서 시장 흐름 속에서 이제 종목별 모습 이제 우리가 좀 전략들에 집중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외국 기관 동시 수급 쪽은 삼성전자, 현대오토웨버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코스닥 쪽에서 뷰노, 심탱 이제 최근에 커버드리고 있고 엘로디 베큐um 최근에 노바렉스가 바닥권 탈출 굉장히 강력하게 좀 만들고 있어요. CS 베어링도 친환경 쪽에서는 정배열을 내고 있는 다소간에 이제 좀 유일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두산 테스나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주도주라고 불리는 그런 종목군의 흐름들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압축적인 종목 압축적인 어떤 전략들을 가진다면 지금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중기 상승 국면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점심때 좀 많이 내리던데요. 퇴근길 다들 조심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